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신의 손사의 조연이 이수용. 김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는 천만 관객 훨씬 뛰어넘은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입니다. 다들 보셨죠? 네. 네, 두 분 다. 봤습니다. 네, 되게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아이디어 갈비 통닭. 치킨. 이것은 치킨이가 통닭인 건가? 맞아요. 갈비인가 치킨인가. 치킨인가 그 영화인데요. 저희가 직업이니만큼 영화를 보게 되면 또 사건 사고를 보면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 책임은 또 뭐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 첫 부분에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들어온 그 영화 장면이 보행자가 갑자기 누군가에 막 쫓기면서 교차로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교통사고가 나는 그 장면인데요. 그걸 보면서 이제 무단횡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화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 먼저 보고 오실까요? 아이고 많이 아파. 수갑 찾아. 수갑 좀. 우리 흔히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과실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무단횡단하면 언뜻 횡단하는 사람이 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쉽게 할 텐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더 과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아야 된다? 그렇죠. 네. 많아야 한다. 괘씸하다? 그렇죠. 네. 일단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사 사무실이 여의도인데요. 여의도가 건물과 건물 사이가 다 이면도로예요. 그래서 차선이 다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중앙선 있는 차선도 있고 일방 통행길도 많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밀집해 있고 금융의 메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점심시간에 대부분 다 이면도로를 건너갈 때 대부분 다 무단횡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단횡단자에 대한 그 도로의 특성,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량 자체를 도로에 갖고 나온다라는 자체가 위험한 물건을 집 밖으로 갖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다 더 주의 의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오는 만큼 주의해야 되는 의무가 길 건너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필요하긴 하겠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운전자 입장은 굉장히 억울하지만 보행자와 차량하고 부딪히는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도가 인도죠. 인도와 차도가 이렇게 구분이 없는 그런 도로라든지 아니면 차도가 뭐 1차선이었는데 아니면 뭐 3차선이 큰 도로라든지 뭐 아니면 밑에 지하차도가 있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뭐 육교가 있는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정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행 신호시 건너야지 무과실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그 라인을 벗어나서 건넜을 때에는 몇 미터 정도까지 벗어났느냐에 따라서 보행자 과실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보행자 신호일 때라고 하더라도요 꼭 횡단보도 라인 안에서 건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이 없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무심코 보행자 신호가 아니니까 나는 횡단보도를 지나가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보행자 우선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그리고 이면도로에 주차가 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래서 운전자가 긴급 협상이 제로다. 그랬을 때는 운전자 과실이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대로변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행자 과실이 높게 잡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6차선 이상, 7차선, 8차선이다. 그리고 도로변이다. 그리고 상가 주택가격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의 그런 공간이다 그러면 60%, 70%, 80% 그리고 간선도로다. 뭐 고속도로다, 외곽 순환도로 여기는 보행자가 걸어다니면 안 되는 구간이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무과실에 나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요즘에 특히 버스 정차선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차선을 건너갈 횡단할 이유는 거의 없는데 우리가 보면 대로변에 버스 정류장 차선이 있는 구간에서 횡단이 이루어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끊어져서 또 여기서 또 다시 건너가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무단 횡단하면은 버스 정류장 차선에서는 보행자 과실이 100%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송의 추세는 우리 김 소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 판례를 봤을 때도 최소 5대5 이제 야간이라던가 이제 그 도로가 좀 넓다던가 하는 경우는 6대4 그 많은 경우는 70-80%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요즘 추세가. 저도 최근에 본 판례가 하나 있는데 간선도로에서 이제 술을 드시고 거기 이제 뭐 모르고 올라가셨겠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를 우연히 걸어가다가 지나가던 간선도로를 지나던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설마 여기 있을까? 그래서 운전을 하셨는데 그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아주 크게 다치셨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운전자는 과실이 안 잡혔어요. 네. 예전처럼 보행자라고 그래서 무조건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고 조금 더 합리적인 것들로 과실을 평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영화에서는 무단 횡단하는 그 주인공 분께서 누군가에게 쫓겨가지고 갑자기 교차로에 뛰어들으셨거든요. 네. 갑자기 뛰어들으셔가지고 운전하시는 분은 이게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니까 1차에 이제 처음에 이분을 발견하신 분은 다행히도 서서 발생하지 않았는데 2차 옆에서 1차 사고는 무사히 피했지만 옆에서 오던 버스가 미처 보지 못하고 2차에 가려져서 안 보였을 것 같긴 해요. 각도를 보면. 네. 이런 경우에는 뭐 감산 요소가 없을까요? 일단 긴급 피난의 경우는 도덕성이 조각이 됐기 때문에 어떤 긴급 피난을 말씀하시는 건지. 갑자기 뛰어들었잖아요. 그쵸 이제 네. 누군가에게 쫓겼다던가 네.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 긴급 피난이라고 해가지고 도덕적 여기다 적어. 괜찮아. 알아요. 도덕적 정당성이 이제 위법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사실은 처벌을 두지 않겠다라는 법 조항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생명을 이제 다투게 되는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분은 처벌 대상이 아니죠. 누가 나를 죽이려고 막 칼을 그쵸. 들고 쫓아왔다. 아니면 뭐 호랑이가 쫓아온다던가 네, 그런 상황에서 호랑이. 도망갈 때는 사실은 교차로로 이분이- 뛰어들어도 된다? 그렇죠. 위법성이 조각이 됐다라고 하면 뛰어들어도 된다는 아니겠죠. 저 만약에 정말 멈춰 있으면 죽겠다 싶으면 이제 도망이라도 가야죠. 처음에 우리 영화에서 봤을 때 승용차에서는 그쵸 피했죠? 네. 긴급 제동을 했어요. 그러면 전방 시스템 안에 위법 사항도 없고 그죠? 그리고 제동도 제대로 해가지고 부딪히지를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 승용차를 피해서 옆으로 더 지나가다가 무단횡단하다가 그 뒤에 옆에서 달려오는 버스는 피하지 못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장면인데 네. 그럼 버스에 대한 과실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끄덕끄덕이만 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옆에 차는 멈출 수 있는 같은 속도로 왔을 거고 같은 신호에 같이 출발했을 거고 같은 앞차이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멈출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에게도 과실이 어느 정도는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만약에 버스 기사분이라면 차량을 이제 공조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엑셀에 있던 발이 브레이크로 옮기는 시간이 그쵸, 보통 한 1초 네네 1초로 정도라고 하는데 승용차랑 버스랑 대비했을 때 버스에 승객들도 있다라고 하면 그 무게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똑같은 시간에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가 있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앞도 잘 보고 제대로 1초 만에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과실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 승용차가 승용차는 우측에서 저 사람이 뛰어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제동을 할 수가 있었는데 버스는 그 승용차에 가려서 저 사람이 못 봤고 승용차가 제동하라는 걸 보고 제동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옆으로 튀어나오면서 버스에 부딪히는 장면이라고 그러면
버스 운전자의 과실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버스가 저 사람이 뛰는 게 다 보여. 그렇죠. 버스가 보통 통상적으로 일반 승용차보다 높으니까요. 이렇게 보지 보이는데도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전방 조시 태만이 있고 미리 아까 공조 시간 얘기 잘하셨는데 이게 국가수에서 발표한 거는 0.8초라고 해요. 근데 남녀노소 차이를 보고 나서 그냥 1초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그래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 과실이 생기겠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절대 남의 차는 운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차만 운전하시는 걸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안전운전 하시고요. 내 차만 운전하세요. 운전하지 마세요. 안녕.